될까요? 네, 잘 들립니다, 아이노 씨.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네, 안녕하세요. 미데이터 랩 김인우입니다. 오늘은 챗봇에 대해서 발표 시작해 볼게요. 네. 사실 챗봇 하면 되게 거창한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번 강의 목적은 충분히 비개발자도 챗봇을 구현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목차는 이런데 초반에 챗봇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고 그리고 챗봇의 원리 살펴본 다음에 직접 카카오 오픈 빌더와 구글 다이얼로그 플로우를 사용해서 간단한 챗봇 예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챗봇은 음성이나 문자를 통한 인간과의 대화를 통해서 특정한 작업을 수행하도록 제작된 컴퓨터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가장 최근에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던 이루다라는 챗봇이 있죠. 여기 왼쪽에 보시면 저희 페이스북 메신저로 이루다와 대화하는 그 창이 보이고요. 오른쪽은 이루다의 원리가 간단하게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이루다는 한 1억 건이 넘는 실제 사람 데이터 소스를 사용해서 이루다를 학습시켰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 특정 범위에 국한된 대화가 아니라 진짜 여러 가지 잡담을 사용자들과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데이터 소스를 모았던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 필터링 되지 못한 다양한 그 개인정보들이라든지 윤리적인 발언들로 현재는 잠정 중단된 상태입니다. 네. 사실 이렇게 다양한 분야를 이야기할 수 있는 챗봇보다 사실 특정 범위에 국한된 챗봇이 훨씬 더 많이 비즈니스에 활용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CS 업무를 도와준다든지 그러한 챗봇들이 훨씬 많은데 네, 왜 많은 비즈니스들의 챗봇이 활용되는지 살펴보면 스마트폰의 도입으로 현재는 SNS보다 메신저 사용자의 강세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앱들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불구하고 사용자들의 앱 설치 수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합니다. 실제로 미국의 자료에서는 한 달에 한 개의 앱도 설치하지 않는 사람이 51%라는 자료 조사도 있더라고요. 그만큼 비즈니스들이 기존에 있던 앱을 활용해서 기존에 있던 앱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앱들을 사용하고 있다고 해요. 예를 들어 카카오톡에서도 카카오 스토어 같은 여러 기능들이 추가되고 있는 것처럼요. 그리고 2030 세대들이 전화에 대해서 많이 압박감을 느끼는데 의사소통을 많이 채팅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긴 것 같아요. 실제로 국내 모 카쉐어링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가 없는 2030 세대가 주 타겟층이라고 하는데 이제 CS 업무의 50%가량을 채팅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챗봇이 이제 CS 업무를 도와주게 된다면 이제 장기적으로도 CS 업무의 비용이라든지 부담을 상당히 줄여주는 그런 장점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외에도 뭐 인공지능 욕구를 자극해서 뭐 수요를 이끌어내기도 하는 이런 챗봇이 어느 업종에 혜택을 줄 것인지에 대한 챗봇 저널의 자료가 있었는데요. 전자상거래, 보험, 의료, 소매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산업의 특징들은 단순 반복적인 그 업무가 포함되어 있는 산업들이에요. 아직까지는 그런 단순 반복적인 업무에서 챗봇의 활약을 기대할 수 있는데 앞으로 흘러갈 5년에서 10년은 아직 적용되지 않은 분야에도 챗봇이 확산될 수 있을지가 결정된 매우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챗봇의 이거는 그 관심도고요. 관심도를 보시면 2016년에 이제 페이스북 메신저에서 챗봇 기능을 지원하면서 관심도가 쭉 상승했는데 이제 가장 최근인 2018년도에 자연어 처리 기술 한계로 현재는 기대감이 유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한계를 한번 살펴볼 건데 사실 영화에서도 그 인공지능 그 아이언맨의 친구 자비스 같은 것들을 저희가 접하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챗봇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은데 사실 아직까지 챗봇은 단순 반복적인 업무에 적합하다는 것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챗봇으로 어떤 비즈니스를 도와줄 챗봇을 만들기 전에 자신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가 챗봇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그 스스로 체크해 보는 단계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이 바라는 바가 챗봇으로 실현 가능한지 밑에 질문들로 한번 간단하게 알아볼게요. 사람들이 자주 물어보는 Q&A를 답변할 수 있는 챗봇을 구상한다고 가정하면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해봤을 때 간단한 질문과 대답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가? 네, Q&A 자체가 사람들이 자주 하는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이 구성된 것들이잖아요. 맞고요. 그리고 정보를 반복적으로 검색하거나 분석해야 하는 문제인가? 네, 사용자들은 그 자신이 궁금한 점을 찾기 위해서 인터넷을 뒤지거나 뭐 질문 게시판을 뒤져야 하는데 이런 것들을 챗봇에게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 챗봇에게 물어봤을 때 챗봇이 바로 거기에 알맞은 답을 말해줄 수 있겠죠. 챗봇의 태스크가 자동화되고 고정될 수 있는가? 질문을 분석해서 그에 알맞은 답변을 사용자에게 말해야 한다. 이것들 모두 현재 챗봇이 구현 가능한 기술 수준입니다. 그러면은 챗봇 만드는 것을 살펴보기 전에 일단 챗봇 유형에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요. 챗봇 유형을 나누는 방식은 되게 다양한데 저는 이 세 개로 나눠 봤어요. 먼저 룰 베이스형을 살펴보시면 이 왼쪽 화면을 보시면 이 카카오톡 많이 살펴보셨을 것 같은데 이렇게 카카오톡 챗봇이 이렇게 딱 뜨면은 이제 버튼으로 경기 일정, 결기 결과가 이렇게 떴죠. 그러면 경기 일정을 누르면 그에 맞는 정보가 나오고 경기 결과를 누르면 그에 맞는 결과가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하는 그런 룰 베이스 챗봇이 있는데 이것은 버튼 방식으로 소통을 하죠. 그리고 사용자와의 자유로운 대화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실상 질의응답 게시판을 그대로 채팅 형식으로 가져왔다고 생각해도 무방할 것 같아요. 이것은 인공지능 기술을 사용하는 건 아니고 뒤에서 간단하게 카카오 아이 오픈 빌더로 만들어 보겠지만 그냥 이런 식으로 설계만 잘 해주시면 카카오 아이 오픈 빌더로 충분히 쉽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유형의 룰 베이스 챗봇입니다. 두 번째로는 룰 베이스와 제너레이티브 사이에 있는 리트리버 베이스드 챗봇인데 이것은 검색 기반형 챗봇이고요. 결과 전달을 위해 고객에게 받아야 되는 정보를 순서에 따라 받아준다. 그러니까 시나리오를 수행해주는 챗봇입니다. 예를 들어 여기 왼쪽에는 그 커피 주문을 받아주는 그런 챗봇이 있다고 가정을 할 때 이제 주문할게요 라고 사용자가 말하면 이 사람이 커피 주문이라는 의도를 가지고 나에게 커피 주문을 하려고 하구나 라고 그게 인식이 되면 이제 커피 주문에 필요한 정보들을 받아주는 거예요. 커피 주문에 필요한 정보들에는 이제 커피 종류도 있겠고요. 그리고 몇 잔일지도 있겠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이제 사용자에게 되질문을 함으로써 그것들에 대한 정보를 받아주고 그리고 커피 주문을 실제로 도와주는 그런 챗봇입니다. 이것들은 이제 시나리오를 그만큼 설계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이것은 타이핑으로도 구현을 할 수 있고요. 버튼으로도 구현을 할 수 있겠는데 사용자가 타이핑으로 했을 때 그것에 대한 의도를 챗봇이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난이도가 높진 않지만 고객에게 최적화하려면 엄청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게 어떤 말이냐 하면요. 예를 들어 콘도 예약 챗봇이 있다고 할 때 사람들이 콘도 예약할게요 라고만 말하는 게 아니라 예약하려고 하는데요, 예약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예약하려고 전화 드렸는데요, 콘도 예약 등등의 수많은 그 발화 형태로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들을 모두 다 챗봇에게 학습을 시켜줘야지 챗봇이 이게 콘도를 예약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사용자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들뿐만 아니라 또 다양한 오타 같은 것들도 챗봇에게 학습을 시켜줘야 하고요. 그리고 또 챗봇에 다양한 기능을 넣고 싶다면 콘도 예약뿐만 아니라 또 수만 가지 기능을 넣어야 될 거잖아요. 그러면은 또 인텐트에 또 수많은 인텐트를 만들어 주려면 또 그만큼의 노력이 필요하고 한마디로 사실 이거는 그만큼의 시간을 투자하고 꼼꼼하게 시나리오를 설계하는 그런 노력에서 좋은
이 검색 기반형 챗봇, 리트리버 베이스드형 챗봇이 만들어지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네레이티브형 챗봇은요, 시나리오를 구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 자연어 처리 모델을 기반으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 챗봇 모델 자체에서 말을 만들어내요. 완전히 딥러닝, 머신러닝 기반이고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비즈니스에 접목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높은 난이도가 있고 아직은 현재 기술의 한계로 맥락 정보의 파악이 어려워요. 장기 기업에서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은 그 백과사전처럼 딱딱한 그런 대답을 만들어내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 같고, 여기 왼쪽을 보시면 이거는 또 인공지능 튜링상을 받은 쿠키라는 AI 챗봇인데, 사실 이것도 아직은 오류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아직 제네레이티브형 챗봇에서는 가장 그래도 발전된 챗봇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게 연구 중인 추세구나. 네, 아직은 이 정도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찌노님, 그러면은 네네. 그 지금 우리가 GPT-3라는 뭐 그런 게 있는데 그게 적용된 챗봇은 아직 없는 거네요. 네, 그 GPT-3 모델이 그 자연어 처리 모듈인데, 그게 사실 챗봇을 만들려고 나온 그 모델이 아닙니다. GPT-3가 말 네네네. 그대로 자연어 처리 모델이어서 그것을 기반으로 사람들이 챗봇을 만드는 데 활용을 할 수도 있다는 건데, 사실 GPT-3도 아까 말했다시피 그 거기에 안에 있는 데이터셋으로 이제 사용자가 무엇을 물어보면은 어떤 것을 대답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백과사전처럼 그것을 대답을 해줄 수는 있는데, 이제 맥락을 이제 사용자와 이렇게 티키타카하는 대화가 이루어지지는 않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네네. 국내에 지금 금융사나 뭐 배달, 보험 뭐 이쪽에 막 챗봇 그 구축 열풍인데 네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딥러닝 기반의 막 자유로운 그런 것은 아니다. 네네. 사실 대부분이 이런 검색 기반형 챗봇을 사용하고 있고요. 여기서도 머신러닝 기술이 들어가는데, 바로 그 사용자가 어떤 말을 했을 때 그 사용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머신러닝 음. 기술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알겠습니다. 그러한 머신러닝 기술들은 이제 카카오 아이 오픈 빌더라는 오픈 소스 와 그리고 다이얼로그 플로우라고 구글에서 만들어 놓은 사이트에 내재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비개발자분들도 그 사이트들을 이용해서 이 머신러닝, 이게 내재되어 있는 머신러닝을 충분히 활용해 보실 수 있다라고 좀 이따 뒤에서 또 살펴볼 거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네. 네, 이 이미지를 보시면요, 이 가로 두 개는 리트리버 베이스드 검색 기반형 그리고 제너레이티브 베이스드 챗봇이 있고, 세로축으로 오픈 도메인, 클로스 도메인이 있는데, 오픈 도메인이 이제 분야 상관없이 모든 대화가 가능한 챗봇이고, 그리고 클로스 도메인이 특정 분야에 대화만 가능한 겁니다. 보시다시피 리트리버 베이스드 챗봇은 완벽한 오픈 도메인이 사실상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그 모든 인텐트들 그리고 발화들, 오타들을 학습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데이터셋이 필요하다. 하지만 그 클로스드 도메인 리트리버 베이스드 챗봇은 쉽게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제네레이티브 베이스드형 챗봇은 어떤 오픈 도메인, 클로스 도메인 상관없이 만들 수 있긴 한데, 아직까지는 난이도가 상당히 높고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초반에 살펴본 이루다라는 챗봇이 여기입니다. 리트리버 베이스드에서 오픈 도메인이에요. 그러니까 검색 기반형 챗봇으로, 왜냐면은 이게 사용자와 티키타카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 사람 데이터 소스를 활용해야지 이제 정말 사람의 말투를 사용해서 이제 친근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리트리버 베이스드를 채택하고 오픈 도메인 여러 가지 잡담을 할 수 있게끔 만들려다 보니까 그만큼 많은 1억 건이 넘는 실제 사람 데이터 소스를 모으게 됐고, 그게 또 양날의 검 역할을 하면서 효과를 불러일으키면서 네, 챗봇의 오차를 줄이는 과정에서 결국 필터링 되지 못한 많은 문제점들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룰 베이스형, 리트리버 베이스형을 한번 표로 이렇게 나타나 봤는데, 뭐 이 두 챗봇을 명확히 구분짓는 것보다 하나의 챗봇 내에 두 가지 기능을 사용하면서 그 결합형 챗봇으로 하면은 이 서로의 장단점을 잘 충분히 보완을 해 주면서 챗봇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챗봇 용도와 현재 상용화된 챗봇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거는 네, 챗봇의 용도를 한번 4개로 나누어 봤는데, 첫 번째로 가장 많은 개발 의지를 가지고 있는 CS 챗봇입니다. 아직은 완벽한 응대가 불가능해서요. 사실 뭐 챗봇과 대화를 하다가 챗봇이 이해를 못하면 상담사와 연결을 해주는 그런 식으로 또 많이 구현이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 옷이나 그런 사이트에서는 뭐 내가 어떤 특징을 가진 옷들을 원한다라고 하면은 그것에 맞는 제품을 나열해서 보여주는 챗봇도 있고요. 그리고 좀 이따 살펴볼 그 타로봇이라는 게 있는데, 사용해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이제 타로를 봐주는 챗봇이 있어요. 그게 젊은 세대들한테 되게 많이 인기가 있었거든요. 그렇게 앱과 유사한 기능을 도입해서 사용자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제 사용자의 데이터도 모으고, 그리고 앱으로 사용자들이 유인할 수 있는 엔터테인먼트형 챗봇, 그리고 마케팅용 챗봇, 뭐 이런 식으로 챗봇의 용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용화 된 챗봇에 한 6개 정도 가져와서 조사를 해봤는데, 챗봇 범주를 보시면 또 대부분이 CS 챗봇이죠. 그리고 뭐 아까 제가 타로봇 챗봇이 한번 소개시켜 드려보고 싶어서 이렇게 헬로봇이라고 엔터테인먼트형 챗봇 하나 가져와 봤고요. 제공되는 채널 되게 다양하고, 또 특이점을 살펴보시면 이제 사용자들이 친근감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되게 캐릭터들을 많이 사용했다. 뭐 이것도 굉장히 흥미로운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제가 다 한번 사용을 해봤는데 또 괜찮았던 챗봇 2개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먼저 대신증권 벤자민이라는 챗봇인데, 이것은 대신증권 홈페이지에서 로봇 벤자민이라는 버튼을 누르면 팝업창이 뜨면서 이렇게 채팅을 해볼 수 있거든요. 이거는 리트리버 베이스드형 타이핑 챗봇이고 24시간 타이핑 형태로 질문을 받아서 질문 해결해 줍니다. 기사를 살펴보니까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거래 급증으로 이용량이 상당히 증가했다고 해요. 그리고 점점 더 많은 업무로 넓힐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 왼쪽 보시면 코스피 지수 알려줘 하면 코스피 지수를 알려주고, 또 벤자민 좋아요 같은 뭐 그냥 잡담 같은 것들을 해도 벤자민이 마음에 드셨다니 다행이에요 라고 말하면서 잡담 같은 그 스몰 토킹 기능들도 구현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헬로봇 엔터테인먼트형 챗봇인데요. 아까 말한 그 타로봇이 이 중 하나입니다. 이게 한 12개 정도의 캐릭터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거는 채팅창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긴 해요. 그래서 타이핑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버튼이 바로 눈앞에 이렇게 나타나 있는 형식이다 보니까 버튼을 통해서 사용자들이 이 챗봇 캐릭터와 소통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제작자가 설계한 흐름에 따라가게끔 그 전략을 세우는 것 같아요. 이 헬로봇이라는 회사에서 헬로봇 스튜디오라고 사이트를 또 하나 만들어서 거기서 또 챗봇 제작을 만들어 보실 수 있고요. 또 이거는 또 귀여운 캐릭터들이 주가 돼서 뭐 여러 가지 재밌는 게임 같은 거나 뭐 타로도 봐주고 이러다 보니까 이용자 10%가 사랑해 고마워 응답할 정도로 애착 관계가 강화되었다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 살펴보고 이제 챗봇을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챗봇을 만드는 그 방법, 그러니까 사이트, 오픈소스 챗봇 프레임워크가 이렇게 많습니다. 이렇게 많은데 각각 조금씩 달라서 제가 이렇게 표로 좀 인기 있는 사이트들을 정리를 해봤어요. 현재까지 외국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다양한 챗봇 개발 툴이 공개되었고요. 먼저 대부분의 오픈소스가 무료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떤 부가적인 특별한 기능들을 추가하거나 아니면 그 챗봇 이용자 사이즈가 굉장히 커지면 그때서야 유료로 전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챗봇을 시작하시는 경우에는 무료로 혹은 충분히 매우 적은 금액으로 챗봇을 다들 만드실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여기 국내에서 가장 많은 메신저 사용자를 보유한 카카오와 그리고 카카오톡만 제외하고 정말로 모든 플랫폼과 연동이 가능한 구글 다이얼로그 플로우로 한번 버튼형 챗봇, 타이핑형 챗봇 예제를 간단하게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만들어 보기 전에 이 대부분의 오픈소스 프레임워크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용어가 있어요. 이건 카카오 아이 오픈 빌더만 살짝 다른데 그래도 공통적으로 용어를 알고 계시면 나중에 챗봇을 만들어 볼 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한번 키워드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자연어는 기계어와 반대되는 그런 말이고요.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문장 형태의 언어입니다. 그리고 자연어 처리는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 대화 등을 컴퓨터가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의도와 핵심을 파악해내는 작업이다. 이러한 자연어 처리 그 모듈들이 이 오픈소스 프레임워크 안에 다 내재되어 있으니까 저희는 자연어 처리가 무엇인지 알면 도움이 되지만 이것들을 저희가 하나씩 코드할 필요는 없어서 비개발자분들도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러한 오픈소스에서 자연어 처리를 통해서 사용자가 어떤 의도로 챗봇에게 말을 건네는지 파악을 하는 겁니다. 네, 시나리오는요, 미리 설계된 대화의 흐름이다. 예를 들어 장난감 문의를 받아주는 챗봇이 있다라고 하면은 장난감이 궁금해요 뭐 이런 식으로 사용자가 문의를 했을 때 장난감 종류 정보를 사용자한테 물어봄으로써, 그러니까 어떤 장난감을 가지고 계신가요? 뭐 이런 식으로 말하면 사용자가 말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정보를 받고 어느 점이 궁금하신가요? 문의사항이 무엇인가요?를 물어봄으로써 이제 재고, 가격, 구매처 같은 사용자가 궁금해하는 그런 문의사항을 받아서 그것을 조합해서 이제 결과를 보여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영화 예매를 받아주는 챗봇이라고 할 경우에 영화 예매할게 라고 사용자가 말을 하면은 그러면 어떤 영화 보고 싶으세요? 몇 명이서 보고 싶으세요? 좌석 선택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든가 아니면 URL로 영화 예매 페이지로 넘어감으로써 또 예약을 도와줄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이제 대화의 흐름에 시나리오를 설계한다. 그러니까 챗봇을 설계할 때 시나리오를 설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를 살펴보시면요. 인텐트, 어터런스, 엔티티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인텐트는 말 그대로 사람이 이야기할 때 말하는 사람의 의도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챗봇에게 소리가 너무 작아 라고 하면은 소리 좀 키워줘 라는 인텐트, 사용자의 의도로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챗봇이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 인텐트가 학습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챗봇이 볼륨을 높이는 그런 기능을 하게끔 하고 싶다 하면은 인텐트로 소리를 키우는 인텐트를 하나를 설계시켜 주고, 그리고 사용자가 소리가 너무 작아 같은 발화를 했을 때 이 사람이 소리를 키워달라는 인텐트 의도를 가지고 있구나 하고 그에 맞춰서 동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리 좀 키워줘 라는 인텐트를 소리가 너무 작아라고 말할 수도 있고 소리 좀 키워줘라고 말할 수도 있고 볼륨 높여라고 말할 수도 있고 뭐 등등으로 말할 수 있겠잖아요, 사용자들이. 이렇게 다양한 인텐트를 표현하는 이런 다양한 발화 형태를 어터런스라고 합니다. 이 어터런스들을 챗봇에게 잘 학습을 시켜줘야지 챗봇이 이게 이 인텐트구나, 이 어터런스가 이 의도구나 라고 잘 챗봇 단에서 머신러닝을 하면서 인텐트를 찾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어터런스에서 하여금 인텐트를 파악할 수 있느냐 살펴보면은 먼저 여기에 자연어 처리 모델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머신러닝으로 학습을 해서 이러한 뭐 문장 형태면은 이러한 인텐트구나 라고 파악을 할 수 있겠는데, 저희는 엔티티라는 키워드를 직접 저희가 설정을 해줌으로써 챗봇이 자기 나름대로 인텐트를 찾아가는 그런 과정을 효율적으로 만들어 줄 거예요. 여기 엔티티는 말 그대로 주로 명사 형태의 데이터 사전이거든요. 예를 들어 여기 밑에 보시면은 라디오 소리 조금만 키워줘 라고 있잖아요. 여기서 저희는 저희가 넣고 싶은 그런 명사 단어 형태들을 엔티티로 넣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라디오를 어플라이언스라는 엔티티에 넣었다고 가정하고 소리를
feature라는 엔티티에 넣었다고 가정합니다. 이 조금을 number라는 엔티티, 키워저를 up이라는 엔티티에 넣어주면은 이게 appliance feature number up이라고 뭐 이런 엔티티들이 들어간 거면은 이러한 인텐트겠구나라고 챗봇이 좀 더 쉽게 인텐트를 추출을 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저기 위에 소리 좀 키워줘 같은 어터런스로 사용자가 발화를 했다고 가정을 하면은 소리가 feature라는 엔티티고 좀이 number라는 엔티티고 키워줘가 up이라는 엔티티니까 그러면은 턴업이라는 인텐트, 그러니까 소리를 키워달라는 인텐트로 해석하면 되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챗봇이 자기 나름대로 학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어터런스들을 학습을 시켜주면 그 나름에서 또 챗봇이 어떤 패턴을 찾아서 네, 학습을 하는 것 같아요. 네. 한번 이거는 그냥 이론이니까 뒤에서 직접 저희가 간단한 예제를 만들어 보면서 이것을 좀 더 직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챗봇 제작 과정 아까 계속 말씀드렸는데 말 그대로 인텐트를 정의를 하고요. 챗봇의 기능을 인텐트라는 형태로 정의하고요. 사용자의 인텐트를 인식하면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시나리오가 흘러갈지 설계를 합니다. 예를 들어 오른쪽은 의류 추천 챗봇인데 이런 식으로 뭐 티셔츠를 찾으시나요? 지인을 찾으시나요?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사이즈를 찾으시나요? 어떤 뭐를 하나요? 뭐 이런 식으로 시나리오를 설계해 주고 그리고 이 다양한 사용자들의 발화 형태 그리고 오타 같은 것들을 학습시켜 줌으로써 챗봇을 학습시켜 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형식으로 챗봇을 개발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사이트에서 챗봇을 개발할 것인지 골라서 챗봇을 개발할